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백진운 제23강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인 입오훈 이무자존이라. 자, 환인께서는 한국이란 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약 9300년 전에 한국이란 나라가 세워졌는데, 남북 오만리, 동서 이만리 12개 나라의 연방체 국가라고 했습니다. 3301년 동안 7분의 환인께서 통치하셨는데요. 여기서의 환인은 초대 안파견, 1세 안파견 환인을 말하겠죠. 그래서 환인께서 오훈 5가지 교훈을, 가르침을 세우셨다. 그래서 열심히 힘써 이 5가지 교훈을, 가르침을 실천을 해서 자존 스스로 존재하게끔 했다. 그렇죠? 자, 이것을 황국오훈이라고 하는데요. 황국오훈. 황국오훈에는 무엇이 있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살펴보겠습니다. 황국오훈에는 첫 번째가 성신불입니다. 성신, 정성. 자, 우리 민족의 빛의 결의, 하늘 백성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 정성입니다. 정성. 우리 성경에서는 성경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또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사랑을 첫 번째로 찾는데, 우리 결의에는 사랑보다도 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한웅천왕께서 참정계경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의 366가지의 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셨는데, 거기에 첫 번째 장이 성입니다. 정성. 그래서 성시 내재 화복보험, 정성과 사랑, 믿음, 정성 다음에 믿음이죠.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구제, 구휼, 그리고 화복봉,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약 9300년 전에 환국시대부터 이러한 전통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성신불이라. 자, 정성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자, 정성을 다하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되 불이, 자, 거짓되지 않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경근불태입니다. 경근불태. 자, 경근, 공경하고, 근면. 자, 부지런해라. 그래서 불태, 게으르지 말아라. 태만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경근불태. 자, 세 번째가 효순불입니다. 효순불이. 자, 효순불이. 부모의 효도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불이, 이때 위자는 위배될 위자입니다. 거역할 위자. 부모의 말씀에, 어른의 말씀에 거슬리지 마라. 위배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잘 따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가 여미부름이라. 자, 여미부름.
자, 청렴하라는 얘기죠. 청렴하고 의로워야 된다는 얘기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청렴하고 의로워야 된다. 늘 옳은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부름이라 음란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음란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은 자, 겸하불투입니다. 겸하불투. 자, 겸자는 겸손할 겸자. 겸손하게 해서 겸손해서 서로 화목하다는 얘기죠. 화합하게, 조화롭게, 화목하게, 화해하면서 살아는 얘기죠. 겸하불투. 그래서 서로 뭐하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는 얘기죠. 지금처럼 좌우가 서로 나눠져서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한국 시대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3301년 동안. 그래서 그 시대를 황금의 시대다. 황금 시대다. 인간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그런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배달국, 한국 다음에 배달국이 있었죠. 배달국은 1565년 동안 18분의 환웅이 다스렸는데요. 자, 초대 환웅이 거바란 환웅이십니다. 이 거바란 환웅께서 자, 5가지 오사, 5가지 일을 세우셨는데 열심히 그거를 임무를 아주 닿게 해서 스스로 고르게 하셨다. 균형 있게 하셨다. 균등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자, 나라의 일을, 그죠?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배달국,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 5가지로 업무를 나누어서 담당하겠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크게 봤을 때는 풍백우사 오사라여금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어서 3권 분리 체제를 갖추었고요.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는 뭐다? 오사. 자, 5가지로 부서를 나눴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자, 마가로 하여금 뭡니까? 주, 명이다. 말 타고 열심히 달려다니면서 임금의 명령을 잘 전하는 얘기죠. 그래서 왕명출락. 두 번째, 자, 우가, 그죠? 소자죠. 열심히 우가로 하여금 곡식을 열심히 자, 농업을 농업을 먹고 사는 것을 열심히 담당해라. 관장해라. 주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자, 걔가 요즘에도 검찰을, 그죠? 국가의 개다. 이렇게 조금 비하할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형벌을 담당케 한다. 대가로 하여금 형벌을 담당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저가. 자, 돼지는 돼지 콜레라, 돼지 수족구 이런 병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저가로 하여금 병을 담당했다. 5번째 뭡니까? 개가 또는 양가, 닭개자, 양양지, 양가로 하여금 뭡니까? 선악을 관장했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국가를 통치하셨다. 자, 그리고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 왕검이신데요. 원래 이제 단군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늘에 제사 지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 단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군은 많은 단군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고을마다 단군이 있었습니다. 단군을 청군이라고도 했고요. 자, 두 번째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을 통치하는 군장, 즉 통치자, 대통령 같은
또는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왕검이라고 했는데 이 고조선 전체를 통치했던 초대 우리 왕검은 당군왕검이라고 일반적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조선은 뭡니까? 약 2096년 동안 7분의 당군께서 통치를 하셨는데요. 자, 초대 당군왕군께서는 뭘 세웠다? 자, 6가지 통치의 어떤 철학, 통치 수단으로서 6가지를 세우셔서 열심히 그것을 닫게 해서 스스로 얻게 하셨다. 자득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조선 육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고조선 육정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갖춰져야 되느냐? 물론 고조선도 배달국처럼 배달시대처럼 8가지 또는 9가지의 직책을 나누어서 관장케 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자, 통치 철학으로서는 6가지 어떤 정치 철학, 정치 시스템 갖췄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현우. 자, 현명한 도와주는 사람, 보좌관, 즉 청와대 수석 정도 되겠죠. 비서실,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 수석들 그죠? 어질고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보좌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라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뭡니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결국 어진 보좌관도 없고 충신이 없다. 바른 말하는 목숨 걸고 모가지 내걸고 바른 말하는 소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진언할 수 있는 그런 충신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충신이 있었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양장이다. 자, 훌륭한 뭡니까? 훌륭한 장수. 자, 지금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의 생명은 뭡니까? 군대의 생명은 바로 상명하복인데,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관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진급시켜주고 상을 주고, 상관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 전부 지금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말이죠. 이래서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자, 나라가 스스로 즉 얻어지기 위해서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훌륭한 장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자, 훌륭한 장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용졸이다. 용감한 군졸들, 용감한 병사들이 있어야 된다. 싸워라 하면 나가서 총을 맞더라도 나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그런 군사들이 병졸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계엄 때 보면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특수부대라고 하는 그 사병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무슨 당나라 군대지 정상적인 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병졸을 할 수 있습니까? 위에서 상관이 명령을 하게 되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명령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 군대의 기본적인 질서고 또 각자의 것이 사명의 본분인데 어쨌든 용감한 병졸이 있어야 된다. 용졸이다. 다섯 번째 명사다. 밝은 스승, 훌륭한 스승.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어른이 없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삼김시대까지만 해도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라의 중심을 잡아줬단 말입니다. 좌든 우든 또 중도든 그리고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 또는 김수환, 추경호 같은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있었고 어떤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라의 중을 잡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뭡니까? 이러한 스승들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있다. 여섯 번째가 뭡니까? 덕우다. 덕 있는 친구. 덕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갖춰야 된다. 전부 끼리끼리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모여있고 그죠? 범죄자는 자범들끼리 양아치들끼리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조선의 육정을 태백진론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육정은 곧 뭐다? 오행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오행. 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뭡니까? 충, 사군이 충, 효, 사친이요, 신, 부무유신, 그죠? 벗을 사귈 때는 이름으로써 그리고 임전무태, 신용인, 용감, 임전무태 그리고 살생유태, 인, 요 다섯 가지를 충효, 신용인을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미 뭡니까? 신라의 원광법사에 의해서 세속오개가 나왔는데 신라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5,000년 전 당군왕금 시대부터 지금부터 약 4,300년 전 당군왕금 시대 때부터 뭡니까? 사만에는 지난번한 만 이 사만에는 고조선에 뭐가 있었다? 세속오개가 있었다. 오행이 있었다. 이것이 고구려에도 전해졌고요. 신라에도 전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국우훈, 베다로사, 고조선 육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